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새롭게 수정되는 사항을 위주로 워드 프로세서 실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출제 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요.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 전체적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나오는 한글 2010 프로그램 기능을 유형별로 알아보고요. 마지막 기출문제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출제 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적용 시기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워드 프로세서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년으로 시험이 넘어가야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금 유의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형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무작위 출제라는 것은 기존의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유형 새롭게 변경되는 유형 2와 유형 3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필기가 이미 합격되신 분들은 2년 이내까지는 필기가 면제가 되는데요. 실기를 준비하시려면 일단은 12월로 끝내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변경 사항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 2에서는 글상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누름툴이 추가가 돼서 기존에 있는 글상자의 유형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내용을 보완하셔야 되고요. 참고 문헌이라든가 스타일 안에서 개요가 수정되거나 그림과 차트, 위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유형에서는 차트나 글상자나 그림의 위치가 동일한 채로 내용만 바뀌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형 3은 유형 2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는데, 다단에서 이 다단이 적용되는 영역이 새 다단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형들은 시험에 이제 그 기출되는 유형들은 아직 이 유형 2와 이 3은 아직은 기출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모의 고사 모의 유형을 참고를 하시면서 기존에 풀으셨던 기출 문제를 참고로 글상자와 또 차트의 위치 또는 그림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어져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 실기 문제는 전체적으로 작업형이죠. 30분 동안 하나의 문서를 한 장의 문서를 모두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작업형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로 직접 문서를 작성한다라는 거고요. 시험지가 총 3장이 이제 배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시사항 페이지,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지시사항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가 이렇게 해서 3장이 배포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이 되겠고요. 실기시험 프로그램 버전은 2010으로 치르시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요, 100점 만점으로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되 유형이 추가가 되고 기능이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실기 프로그램은 반드시 2010 버전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자, 이런 점을 고려하시고 준비하셔서 시험 준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전에 우리가 한글 2010 프로그램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굳이 환경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환경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환경 설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상태가 많이를 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기 메뉴와 그 다음에 기본 도구의 바탕글 스타일은 이제 시험 장소에 한글 2010에서 여러분들이 맞춰놓고 또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 메뉴에서는 쪼균각 보기, 문단부호, 도구 상자가 제 위치에 잘 있는지, 눈금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 도구에 바탕글 스타일이 제대로 기존 연습했을 때의 환경과 같은지 글꼴 크기, 정렬, 줄 간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도구 메뉴에서의 글자판 한영 자동 전환이라든가 환경 설정에서 자동 저장은 시험장의 컴퓨터 한글 2010의 기본값이므로 특별히 여러분이 환경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메뉴와 기본 도구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 단축키 알아놓으시고 단축키 사용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 메뉴 버튼 익혀서 자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총 3장으로 3페이지로 문제지가 배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지시사항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용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이 부분부터가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지시사항에는 편집 용지 설정이 나오므로 F키, F7키, 단축키를 좀 외워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백 역시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백을 입력하실 때 실수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자, 다음은 다단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단 설정은 기본적으로 어느 메뉴에서 설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단축키를 사용하셨는지 이런 것들까지 잘 보시고 글자 모양의 단축키, 문단 모양의 단축키, 세부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맨 앞에서 지시해 놓은 사항들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별도로 세부 지시사항에 없는 글꼴들은 이 내용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영문이나 숫자, 기호 등은 지시가 없으면 그냥 자판에 있는 글자를 찾아서 입력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센티미터 같은 경우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키보드에서 CM을 영문자, 소문자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단 모양 들여쓰기도 말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2개를 쳐서 들여쓰기로 그 간격을 눈대중으로 맞추시면 안 되고요. 들여쓰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CPT로 여백을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줄 간격과 정렬은 양쪽 정렬, 그 다음에 모든 줄 간격은 한 줄만 띄우는 걸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 내용에 대한 지시사항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실기 문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다음은 세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보통은 세부 지시사항만 신경을 쓰시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맨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부 지시사항에 관련해서 한글 2010 기능들이 문제에 출제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편집 용지, 글자 문단 모양, 그 다음에 조판 기능에 해당되는 쪽테두리 배경,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매기기, 자, 그리고 글상자, 책갈피와 하이퍼링크,
스타일 작성, 스타일을 수정하는데요. 계열번호 수정하는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표 작성과 차트 작성. 자, 이 부분들은 따로 유형들을 많이 접해서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표나 차트에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30분 동안 문서 작성이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그림 삽입, 새롭게 추가된 누름틀, 각주, 다단 등의 기능들을 각각 기능별로 먼저 공부를 철저히 해 놓으시고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지시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겠고요. 우선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드 프로세서 시험은 절대적으로 타이핑이 우선 되셔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 타자가 기준이 한글 기준이 한 300은 넘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 타자 300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30분 동안에 글자가 다 입력이 되고 나서 기능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자는 타이핑 속도는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한글 2010 작업 환경을 맞추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한글 2010의 창의 화면 구조를 먼저 살펴본다면 맨 윗줄을 제목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서가 저장이 되면 저장된 문서의 정보가 이 상단 제목줄에 표시가 되고요. 파일 메뉴,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자, 보안, 도구 메뉴들 순서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메뉴를 보면 편집이라는 메뉴, 즉 보기라는 메뉴를 눌렀을 때, 자, 이 리본 메뉴에서 그 위치를 파악을 하시거나 또는 보기 메뉴 옆에 드롭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풀다운 메뉴에서 여러분이 항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2007 버전에서는 리본 메뉴가 아니라 자,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7 메뉴에서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옆에 드롭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찾아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이 눌러져 있나 살펴보시고요. 자, 쪽 윤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 쪽 윤곽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쪽 테두리나 머릿말, 꼬릿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쪽 윤곽을 눌러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쪽 윤곽을 다시 누르시게 되면 지금 화면이 지금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편집 영역만 보기 때문에 작업 환경은 반드시 쪽 윤곽을 선택을 해 놓은 상태이어야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문단 부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문단 부호는 이렇게 자,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커서만 보이는데요. 문단 부호를 체크를 하셔서 어느 지점에서 엔터가 입력되었는가를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삽입했을 경우 그림을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그림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험 점수와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작업하는 환경의 기본이므로 반드시 맞춰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보기 메뉴에 어떤 내용들을 내가 봐야 되는지를 보실 뿐더러 다른 도구들이 작업을 하다가 눌러져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자, 예를 들면 격자가 눌러졌다 그러면 다시 격자를 눌러서 취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또한 조판부호라는 부호, 자, 문단부호를 눌러야 되는데 조판부호를 누르시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머릿말, 꼬릿말 등에 숨어있는 기능들을 작업을 하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그 기능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조판부호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조판부호를 선택을 하고 제출하셔서 감점되는 건 아니지만, 자, 문단부호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정부호 메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단부호와 조판부호는 헷갈리지 마시고 우선 문단부호부터 표시를 하시고요. 조판부호는 나중에 쪽번호라든가 각주, 머릿말, 꼬릿말 같은 조판 기능을 수정을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단부호와 조판부호는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은 문단부호만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영키가 잘못 눌러져서 입력이 됐을 때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그게 싫다면, 내가 잘못 썼으면 그냥 지우고 다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도구 메뉴에서, 자, 글자판이라고 있는데요. 자, 그 글자판의 한영 자동 전환 동작이라는 요 항목의 체크를 풀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얘가 눌러진 상태에서 한영이 자동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평소에 자꾸 내가 오타가 나서 영어로 바뀌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요거를 꺼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시험에서도 물론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시험 문제의 감점 대상은 아니죠. 자, 또 하나 자동 저장이라는 거. 자, 지금 우리는 저장을 매번 여러분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시기를 말하는데요. 도구 메뉴에 보시면 환경 설정에서 무조건 자동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지만 입력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자주 저장을 하게 된다면 또 작업 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그냥 두고 작업을 하시되 이제 이런 환경 설정에 자동 저장이 되어 있나를 살펴만 보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으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기타 탭을 눌렀을 때 삽입 잠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여러분이 키보드 작업을 하시다가 인서트 키가 눌러져서 삽입이 수정 상태가 된 줄 모르고 편집을 하시다 보면 기존의 글자들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삽입 잠금을 눌러 놓으시면 인서트 키가 눌러져도 수정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춤법 도우미는 작동을 해 놓으셔서 내가 글자를 잘 입력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검토를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편집에서 자동 저장 체크되어 있나 보시고요. 그 시간은 너무 짧게 주지 마시라는 점.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기본값으로만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에서 맞춤법 도우미와 삽입 잠금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평소 연습하는 한글 2010에서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도구들이죠. 도구를 내가 이렇게 리본 메뉴에서 사용할지 드롭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지,
자, 그러나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니까 중간중간 제가 일러드리는 단축키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자 모양을 고치실 때, 자, 지금 서식 메뉴의 글자 모양, 자, 여기에서 눌러서 이렇게 호출하셔도 되지만 단축키 Alt키와 영문자 L을 눌러서 바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연습을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메뉴들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작업 중에 메뉴가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자, 보기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 도구 상자 옆에 드롭 버튼 눌러보시면 도구 상자에 기본과 서식 도구, 자, 이 두 개가 체크되어 있나 보셔야 돼요. 자, 기본 도구라고 하는 건 지금 화면에서 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못 하시는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보기 메뉴에서 도구 상자 기본이 꼭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밑에 보시면 도구 상자에서 서식을 한번 다시 눌러 볼게요. 자, 이 기본 도구라고 하는 요 서식, 글꼴 크기 고치셨던 요 부분이 사라지죠? 자, 그러니까 보기 메뉴에서 도구 상자의 기본과 서식이 기본적으로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도구의 서식에서 보시게 되면 스타일, 바탕글 스타일이 함초롱 바탕 10, 그 다음에 양쪽 정렬 160으로 설정이 됐는지 눈으로 그냥 살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본격적으로 실기 문제의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